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전무입니다. 36년 vs 60년 그래도 고향이 그립다. 한국을 떠난 지 36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 올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를 3달 타고 왔었다는 어른을 골프장에서 우연히 만났었습니다. 당시 30년 전 그 어른 연세가 80세 정도 된 어른이셨는데 미국 생활이 60년이 되었는데도 한국이 그리워 남은 여생을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른은 고급 군무원으로 펜타곤의 육군 소장급 직급을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나름 성공을 하신 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른 말씀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그리우면 한번 가서 살아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나더러 아마 3개월도 못 견디고 돌아올 거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36년 vs 60년 고향 그리움, 가시나무새와 형수의 노래, 안락은 유리병 기쁨은 같이, 그리고 큰 동서가 같이 가자고 한 죽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고향 생각을 합니다. 글쎄, 누구 하나 반겨줄 사람 없는데도 고향이 그렇게 그립습니다. 그렇게 오래 미국에 살았는데 말년을 결국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글쎄, 저 역시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어른 심정을 이제야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김전무 역시 고향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냅니다. 한국이란 사회가 그동안 너무 많이 변해서 적응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한 번은 우리말로 편하게 말하며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고향에서 살고 싶습니다. 독한 기침이 끝날 무렵 속이 쓰리고 가스가 차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걱정했던 암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6주가량을 길게 앓으며 시름시름 아프다 겨우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부간에도 한쪽에서 아프다고 길게 끌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한쪽에서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인지 아프다고 빌빌대며 자리 보존하고 누운 남자가 미웠을지도 모른다고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오직 아프면서도 마누라 눈치도 보이고 내내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독백을 했습니다. 그게 발동이 돼서 아내가 참다 울려고 했는데 라삐님이 건드려 울리고 말았습니다. 라삐님이 본 우리 부부의 갈등을 정확히 짚어주니 아내가 서러웠는지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 죽는 날까지 서로의 진심을 모르고 오해만 싸다 죽지 않나 싶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이 노래는 제가 잘 아는 형수가 미국에 오면 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예쁘고 노래 잘하던 아름답던 형수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시나무새는 죽기 직전에 일생에 단 한 번이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운다고 합니다. 그 새는 알에서 깨어나 둥지를 떠나 단 한 번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다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가슴을 찔려 붉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인식 못하고 노래를 부르며 죽어간답니다. 선배님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정답게 사셨는데 왜 이 노래를 그 많은 노래 가운데 좋아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운명을
읽을 수 있을 수도 있나 봅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삶의 조건을 잘 나타낸 말인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하고 여유가 있고 편안한 상태를 꿈꾸고 삽니다. 간혹 이 세 가지를 애를 써서 얻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할 때가 생기곤 합니다. 아는 재벌 선배 가운데 낙천적이고 골프를 좋아하고 풍요롭게 살만한데 59세란 나이에 간암이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선배 말씀이 사업상 접대하느라 술을 너무 마셔 간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고 더 안락을 키우기 위해 살다 몸이 많이 상해 일생을 빨리 마쳤습니다. 안락함은 유리병 같아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안락은 환경만 허락되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각적 경험입니다. 노력과 훈련이 필요치 않습니다. 반면에 기쁨은 가치에 대한 믿음과 훈련으로 얻어지는 깊은 경험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안락을 넘어서 무언가를 찾을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적인 실수는 가치가 높은 것으로 채워야 할 소중한 부분을 가치가 낮은 것으로 채우고 만족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 대신 안락한 삶이 행복의 전부라고 믿고 산다면 삶은 많은 낭비를 하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쁨은 즐거움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실패, 고통, 인생에 온갖 비극까지도 포용하면서 삶 자체를 수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한 여성이 쓴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안락했다.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을 만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항상 허무한 바람이 불었고 그것을 숨기려 더 오만해졌었다. 결코 안정을 얻지 못했고 행복하지 않았다. 나에게 병이란 무엇인가? 병이 나에게 빼앗은 것은 우리 가족의 작은 즐거움이었다. 생각해보니 즐거움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기분 전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병이 나에게 준 것은 정말 큰 것이었다. 나는 슬픔을 알았고 기쁨도 알았다. 사랑을 알고 신을 알았다. 쓸모없는 나의 초라한 삶에 신이 들어오셨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도식 때마다 그분에 대해 할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제가 남긴 페북의 글을 우리 애들에게 제 추도식에 읽으라 했더니 마누라 왈 걱정도 팔자라며 죽는 이가 별걸 다 걱정한다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랍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한 줌의 제일 뿐입니다. 큰 동서가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시면서 처형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했답니다. 죽음이란 역시 무시무시한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큰 처형은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아마 저도 죽을 때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마눌왈 헛소리 말고 천국 문 앞에 지나가는 여자 보고 껄떡대지 말고 나올 때까지 잘 서 있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따라 빈덕맞게 아프다 회복되어서인지 죽음 없이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6년 vs 60년 고향 그립다. 펜타곤 어른 80세 미국 60년 한국 가서 살고 싶다. 아내 3개월 못 견딜 거라
우리말로 편하게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고향에서 육주병, 독한 기침, 암 두려움, 긴 병에 효자 없다. 마누라 눈치 미안. 라삐님 건드려 아내 울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 새. 형수 폐암. 단 한 번 노래.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가슴 찔려 죽음. 운명을 읽는 사람. 안락과 기쁨. 돈명의 건강. 재벌 선배 59세 간암. 술 접대 간 상함. 안락은 유리병 깨짐. 기쁨은 가치 훈련 깊은 경험. 안락 넘어서 무언가 찾을 때 기쁨. 나의 인생 안락. 그러나 사랑 안함. 허무한 바람. 병이 빼앗은 것 작은 즐거움. 병이 준 것 슬픔, 기쁨, 사랑, 신. 쓸모없는 삶의 신이 얼마나 큰 기쁨. 죽음. 큰 동서같이 가자. 처형 거절. 천국 문 앞에 껄떡대지 말고 서 있으라. 영원히 살고 싶다. 같은 또래 친구분들께, 특히 고향 그리운 시니어분들, 병 앓으신 분들, 죽음 앞두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자녀분들께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고향 가고 싶구나 하며 눈물 흘리실 겁니다. 안락은 유리병, 언젠가 깨집니다. 기쁨은 가치, 안락을 넘어서 고향이 그립습니다. 김전무였습니다. 내일도 골프장에서 뵙겠습니다.